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쪽 구멍을 메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을 보시면요, I 하고 뒤에 여기가 비어있죠. 그리고 한국어 번역은,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먹다라는 말은 당연히 eat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어가 consume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consume 이라고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편이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I tend to consume. 그러면 난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예,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느낌에 가깝다. 예,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괴리가 가장 심했던 게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자, we need to. 여기까지만 비슷해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까지만 비슷하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consume이니까 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뒤에 보니까 less라고 딱 나오고 이게 이제 더 적게 라는 부사.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에 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일 수는 있어요. And 그리고 recycle 재활용해야 한다 more 더 많이. 예,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직역이 되는 거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제 의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번은 일단 여기다 consume을 넣으시면은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아까 위에도 이렇게. 그리고 뭐 tend to라는 말 뭐 굳이 일단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은 this car 이 차는 자, 그리고 a lot of fuel 이게 많은 연료죠. 한국어로는 연료를 꽤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쓰는 편이다. consume이죠. 이렇게. 그쵸. 예. 근데 뭐, 여기다가, this car 하고 또 tend to consume 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 자체가 그런 경향을 많이 나타낸다. 지금 제가 몇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볼까요? The fire 하고요. blank, the entire forest. 자,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볼까요? 제가 4번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이런.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그쵸,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쵸? 이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the fire, 불이 삼켰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과거형이구나. 삼켰다니까. 그럼 요거죠. The fire consumed죠. 그쵸? 그리고 the entire forest. 숲 전체를. 이렇게 되면 완벽합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네. video games 하고 여기 들어갈 말이죠. 앞에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면 s 안 붙여도 되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 a lot of my free time. 내 많은 여가 시간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내 여가 시간을 대부분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자, 뭐 그래도 그 말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전부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좀 짧았죠? 바로 전에 했었던 52강과 지금 이 강의 53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로 다음 시간부터 영작을 할 거예요. 그냥 한국어만 탁 띄워놓고 영작을 할 거니까 벌써 무섭죠, 그쵸? 오늘 거랑 저번 시간 거 많이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 좀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한번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것을 완전히 백지로 놓고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 이거를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말 문장이 나오죠, 그쵸?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나씩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영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는 있는 이가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가 당연히 주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동사는 맨 끝에 오지 않습니까, 한국어는요. 그런데 여기는 좀 상당히 먹는 편이다라는 뭔가 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먹는 편인가? 그 목적어가 나오죠. 그쵸? 자, 일단은 나는 먹는 편이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로 말이 시작하겠죠. 예, 그리고 먹는 편이다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로 영어에 뭐 글쎄요. 일단은 대표적인 표현은 tend to라는 말이 있어요. tend to 하고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으면은 그 동사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잠깐 사전을 발췌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옥스퍼드 영한 사전을 그냥 캡처를 했는데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I tend to work in bursts 이렇게 나와 있는데 work in bursts라는 말은 뭐 일을 되게 막 몰아서 막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tend to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When I am tired 나는 피곤하면, 즉 내가 피곤할 때, 그러니까 when은 이런 식으로 if와 좀 바꿔 쓸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So when I'm tired, 그렇죠? 내가 피곤할 때 I tend to, 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make mistake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실수를 그냥 한다라기보다 잘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문도 그에 상응해서 조금 이제 예리하게 좀 되어 있죠. 이게 대표적인 뭐뭐 하는 편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지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얘네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떡하지? 뭐부터 먼저 써야 되지? 막 이런 조바심이 들거든요. 저는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영어에서 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동사 뒤에 나올 목적어를 빨리 쓰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목적어를 써보면 사실 요를 들어간 거 보면 바로 아시겠죠. 과일과 야채를. 그쵸? 자, 그럼 vegetables and fruits 아니겠어요? 그쵸? 뭐 상식적으로 걔를 쓸게요. 이렇게. 영어 강사가 vegetables라는 스펠링을 틀리다니 이럴 수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영어 스펠링은 원래 원어민들도 잘 틀립니다. 자, 이게 웃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일화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전공학부 말고도 교양을 또 듣잖아요. 근데 실수로 그 국제 정치학을 제가 그도 아니다. 그냥 정치학이었어. political science니까 한국말로 하면 정치학인데 정치학 수업을 들었어요. 학점을 따려면 좀 만만한 걸 들어야 되는데 괜히 이게 뭐랄까 20대 패기로 그랬는데 그 담당 교수님이 전직 CIA 직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초빙 교수였어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었어요. 스펠링을 잘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원어민들 중에도 저럴 수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영어 스펠링이 사실 영어 음이랑 일치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vegetables 하면은 왠지 G 뒤에 I가 나올 때 E가 나오고 막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좀 안 되신대요. 예, 청소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전직 CIA 직원인데 스펠링을 거의 못 쓰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막 웃겼어요. 자, 아무튼 I tend to eat vegetables and fruits 하고 많이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뭐 물론 맨 뒤에다가 a lot 이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말 그대로 많이라는 부사를 쓴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어는요, 우리가 부사로 표현하는 거를 형용사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a lot of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영어의 단순 현재 시제, 그러니까 뭐 진행형이나 뭐 완료나 이런 게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도 어떤 의미가 보통 되냐? 보통은 완전히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단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규칙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나타내요. 그러면은 내가 규칙 반복적으로 그런다는 거는 사실 내가 그런 편이란 얘기죠. 왜? 그게 습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그 느낌이 나요. 예, 그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쓰되 그 a lot을 저 맨 뒤로 보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영어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a lot. 요것만 쓰면 그냥 부사로 많이고요. a lot 뒤에 of를 쓰면은 많은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단어가 갖다 붙어가지고 이제 부사가 됐다가 형용사가 됐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배울 거는 다 배웠죠. 예,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자,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 당연히 지금 요게 붙은 요기겠죠.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말은요 재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재활용하다라는 말이 동사가 따로 있고 거기다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를 붙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다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그냥 동사로 아예 써버리면요 이럴 수 있어요. We have to do 이렇게. 그러면 do가 하다인데 have to가 해야 한다니까 뭐뭐 해야 한다니까 have to do 그러면 해야 한다죠, 말 그대로.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 그럴까, 재활용이라는 명사를 붙이는 거죠. 명사.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we have to 하고 재활용하다라는 동사를 붙이는 거예요. 예? 재활용하다라는 동사는 recycle입니다. recycle. 이렇게. 이게 재활용하다죠. 재활용이란 명사는요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재활용이 됩니다. 원래 영어의 이 ing는 동사 원형 뒤에 붙였을 경우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가 있게 해주는, 명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이 ing가. 그래서 재활용하다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재활용하기 또는 재활용하는 것, 그렇죠?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뭘 번역할 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재활용 그러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정답 후보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we have to do recycling 이렇게 하고 더 많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를 말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more 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라는 부사도 되고 더 많은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도 말이 돼요. We have to do more recycling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같은 more이지만 얘는 더 많이고요. 얘는 더 많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recycle 이란 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we have to recycl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더 많이라는 말밖에 못 써요. 이렇게. 왜냐하면 더 많은 이란 말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활용하다를 그냥 썼으니까 더 많이 재활용하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we have to recycle more 이러시면 되고, 이제 뒤에다가 뭘 해야 되냐, 소비를 줄이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소비를 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눈에 띕니까? 이 고가 눈에 띄죠. 고. 예. 그러니까 한국말은 꼭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 그거를 합쳐서 줄이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and잖아요. 이렇게 하고 얘를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러면 끝납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we have to do recycling more and 하고, 만약에 이 do에 이 목적어가 얘 하나가 붙고 얘 하나가 붙는 걸로 보면 여기다가는 소비라는 명사를 붙여서, 소비는 영어로 이렇게 해요. consumption 이렇게. 그 다음에 줄이고잖아요. 줄이고. 예, 근데 저거를 뭐 얘기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원칙상은 이게 있겠죠. We have to do recycling more. 우리는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한다. and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니까 we have to 줄이다. 그러면은 reduce라는 말 딱 어울려요. 이럴 때. 하고 소비. 그러면 consumption. 이러면은 일단 예, 정답 가능합니다. 이렇게. We have to do recycling more and reduce consumption. 이렇게.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we have to 뒤에 do가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reduce가 하나가 또 붙은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We have to do more recycling and 그리고 더 적은 소비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less란 말을 더 적은이란 말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we have to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do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do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more recycling이라는 애 하나, 한마디로 더 많은 재활용 그리고 더 적은 소비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we have to recycle more, 우리는 더 많이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and 그리고 consume, 이게 소비하다라는 동사죠. 하고 less, 이렇게 가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we have to라는 말 뒤에, 조동사 뒤에 지금 recycle이라는 동사 원형 하나, 그리고 consume이라는 동사 원형 하나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 기가 막히죠? 그쵸? 네, 아주 좋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차는 연료를 꽤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차는 조금 쉽다. 그럼 this car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쓰는 편이다. 야, 이거 우리 일본에서 했지롱. 그쵸? 그러니까 차가 연료를 쓴다라는 것은 물론 use라고 해도 괜찮지만 지금 consume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당연하죠. 그 단어의 예문으로 썼던 거를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한다를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s 붙여야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러면 이 차는 이라는 주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쓴다, 쓰는 편이다 라는 말을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뉘앙스가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료를 이란 말을 써볼게요. 연료를 그러면 영어로 뭐 fuel,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얘까지 해결이 됐죠. 하고 이제 꽤 많이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그냥 많이 그러면 a lot 그러면 돼요. 근데 꽤라는 말, 저거 딱 영어에 괜찮은 거 하나 있어요. 요거 quite, 이게 딱 꽤로 제일 많이 써요, 빈도상 보면은.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합격. 요거 괜찮습니다. This car consumes fuel quite a lot. 요거 괜찮은데? 3번 아주 괜찮아요. 네.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이제 This car consumes a lot of fuel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직역을 해봤어요. 자, 불이 숲 전체를 삼켰다. 이럴 수가. 자, 그러면 불이라고 나왔죠. 근데 아마 이게 어떤 화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불이라는 게 진짜 불이라는 그 뭐랄까 자연 현상, 그 어떤 물질 자체가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럼 뭔가 그 불이라고 아마 맥락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보고, 삼켰다라고 진짜 꿀꺽 이거를 쓰긴 좀 그렇죠. 지금 그 숲을 전체를 그냥 다 덮었단 얘기죠. 덮쳤단 얘기니까 요게 그런 뜻도 있구나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볼 겸. 그리고 삼킨다가 아니고 삼켰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숲 전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로는 우리 한자어는 저렇게 숲 전체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영어는 전체의 숲 이렇게 써야 돼요. 형용사 명사 이렇게. 그러면은 the entire forest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불이 뭐 굳이 한국어 번역문에 그 불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삼켰다는 제가 이걸로 했습니다. consumed. 그리고 숲 전체를, 이거를 뭐라 그랬죠? the entire forest, 전체의 숲을 이렇게. 자,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5번. 비디오 게임 이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비디오 게임 이거저거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복수형 쓰는 게 좋아요. 비디오 게임스 이렇게. 뭐 피파도 하고 NBA도 하고 뭐 카트라이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게임스 하고 차지하고 있다. 또 그냥 단순 현재형으로 consume을 쓰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그게 보통 차지한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내 여가 시간을 대부분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저럴 때는 내 여가 시간을 먼저 쓰면은 좋아요. my 하고 뭐 free time 이런 거, 뭐 leisure time 이란 말도 있지만 어쨌든 더 쉬운 걸로 가면, 그 다음에 대부분이란 말을 뒤에다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딱 안 떠오르죠. 대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뭐 부사가. 그럴 때는 대부분의 내 여가 시간 이렇게 가면은 훨씬 낫죠.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almost all of my free time 이렇게. 그러면은 all 그러면 전부 다인데 almost all 이라고 하니까 거의 전부예요. 근데 뭐뭐의 거의 전부냐? 내 여가 시간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합격.
So video games consume almost all of my free time. 이 문장 괜찮은데? 짠! 좋습니다. 자, 오늘 영작 아주 유용했죠?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여러 번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제가 이번에 영어 공부 공략집 해제를 쓰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래 링크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요, 바로 이제 consume이라는 이 단어의 이제 동의어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use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제 볼 텐데 제가 이 책에다가 아예 설명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consume의 친구들을 보도록 하자 하고 얘네들은 모두 뭐 이런 바탕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역시 use 아니겠느냐. 사용하다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consume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단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를 설명하는 거랑 빈칸 채우는 거니까 오늘은 굉장히 짧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저랑 같이 좀 보실 텐데요. 원래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고요. 제가 뚫은 것인데 자, 지금 use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영어 문장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어와 그거를 잘 맞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구멍을 뚫은 것이고 밑에 제가 실수로 구멍을 여기다가도 뚫어버려서 다시 복구시켰어요. 밑에 이제 여기다가 그거를 어떻게 번역어로 집어넣을지 이거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I가 나왔으니까 뭐 use의 형태는 일단은 뭐 당연히 uses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고친다라고 그냥 끝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sed도 아닐 거고 I will use도 아닐 거고 그냥 이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영어 문장은 빈칸을 채웠어요. I use this tool to fix my bike 이렇게 썼는데 자, 중요한 거 I use this tool 이것만 번역을 하면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한다가 되죠. 그쵸?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끝날까? 그 번역문이 사실 그 번역문은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야, 네가 좀 번역을 잘 해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번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to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굉장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to 부정사라는 거에 속하는 거죠. 이게 to fix my bike 이 부분을 보시면 to 부정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난 뭐 지지난 또는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뭐 한두 번 합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무려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형용사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사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적으로 보면은 저게 어떤 말이 되냐면 fix my bike는 내 자전거를 수리하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사처럼 말을 바꾸면요. 내 자전거를 수리 또는 고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명사처럼 본다는 말이에요. 형용사처럼 본다면 내 자전거를 고칠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사적으로 본다면 내 자전거를 고치려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떤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본다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용한다 이 도구를 내 자전거를 고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얘 탈락. 그런데 두 번째 내 자전거를 고칠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되긴 돼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고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용한다 내 자전거를 고칠 또는 고치기 위한 또는 고치는 이 도구를 이렇게 그것도 말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말이 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걸 보시면 내 자전거를 고치려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나는 사용한다 이 도구를 to fix my bike 내 자전거를 고치려고 내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부사처럼 봤을 때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들도 이 to가 나왔을 때 정확히 수식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보냐 아니면 목적을 나타내는 걸로 보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을 보잖아요, 걔네한테. 그러면 답이 하나로 안 나와요. 원어민들이 봐도 이거는 보기 나름 아닌가? 걔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자전거를 고치려고라고 하면 쉽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내 자전거를 고치려고 이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냥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사처럼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처음 번역문에 분명히 이렇게 끝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바꾸면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답이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니 투부정사에서 이거는 용법이 뭐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밑밥을 엄청 깔은 건데 이 투부정사의 용법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4번을 하나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투부정사를 정리한 문법책에 이런 게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결과적 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오는 얘기랑 그냥 이어서 to 이하의 행동이 그냥 결과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뭐 해서 내 자전거를 고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내 자전거를 고친다라는 그런 결론이 to 이하에 자연스럽게 흐름상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to를 사용할 때는 요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독해를 이제 지금 물론 단문이니까 독해하기 쉽지만 긴 문장에 막 이런 게 껴있고 그럴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I use this tool, 나는 이 도구를 씁니다. To fix my bike 할 때 그래서 내 자전거를 고치죠 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가능하죠. 이렇게 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네 번째 가능성도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그쵸?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여기다 이제 use를 넣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넣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뭔지에 따라서 이거는, 시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되면은 답은 딱 하나 있죠, 그쵸? use하고 s 붙여야죠. 현재형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저기가 사용했다라고 되면 그러면 used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she uses her phone. 그러면 그녀는 사용한다 자신의 휴대폰을. 그쵸? 그녀는 사용한다 자신의 휴대폰을 하고 여기 남은 거죠. 그쵸? 요게 뭐예요? 요겁니다. to take pictures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나왔던 투부정사의 용법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거죠. 부사적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to 이하에 그냥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그 네 번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위에 걸로만 봐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흐름적으로 to가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거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알아듣고 뭐 독해하기 편한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뭐 틀린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세 번째 걸 볼까요? 자, 여기서 사용한다라고 현재형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쵸? 요렇게 써야 되겠죠. use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용합니다. solar panels가 뭐죠? 태양광 패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다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뒤에 요게 나오죠. 그쵸? 요렇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generate라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생성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생성해내다. 그 chat GPT 할 때 그 G가 generative의 G예요. 생성적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언어 생성하는 모델이란 뜻이죠. 그래서 generate이 여기서는 이제 generate electricity 그러면 전기를 생성하다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한국말로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만들다 그러지. 그래서 전기를 만들다를 또 한자어로 하면은 전기를 발전시키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번의 케이스 결과적으로 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전기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감이 막 오죠, 그렇죠? 좋아요. 자, 4번을 보시면 he하고 여기는 사용한다라고 제가 현재형으로 써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수일치 시켜주셔야 돼요. 주어랑 맞춰줘야 돼요. 그럼 그는 사용합니다. His knowledge of coding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of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혼자 떠올렸을 때 딱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오르죠. 전치사는 상당히 관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상대대로 이 자리에 of를 쓰고 명사를 쓰다 보니 그냥 of가 어울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거지, 원어민들도. 저기에 꼭 of가 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저기다가 about을 쓰든 on을 쓰든 말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게 사실 우리도 그 어떤 덩어리로 습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쓴 영어 공부 공략집 해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우는 언어 방식 배우는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게 챗GP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면 원어민 아기들은 이거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고 오브 뒤에다가 베레벨 단어를 다 집어넣어요. 막 이렇게 코딩 뿐만이 아니고 푸딩 막 그다음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계속 하다가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말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통계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가 보네 라고 물론 애가 생각을 하진 않고 무의식 중에 자기 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어디 써 있다고요? 영어 공부 공략집 해제.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도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저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딩 지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점,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he uses his knowledge of coding. 그러면 그는 자신의 코딩 지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to create software.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적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는 자신의 코딩 지식을 사용해서 뭐랍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다란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감이 더 오고 있어요. 좋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는 사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SNS란 말은 영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는 SNS라는 말은 없고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처음 누가 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SNS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외래어로. 근데 영어권에서는 SNS 그러면은 what? 그래요. 새로 생긴 걸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소셜 미디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앞에 있는 더 컴퍼니를 가지고 이제 use를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미국 영어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라는 거는요, 회사라는 그 법인 하나를 볼 수도 있고 이게 미국 영어식이에요. 그러면 uses가 맞아요. 근데 영국은 뭔가 저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무언가는 여러 사람을 봐서 복수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글을 읽는데 뭐 요렇게 써있다 그러면 영국 영어일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일단. 그래서 그 회사는 SNS를 사용한다가 이거죠. 그 다음에 to advertise its products. 그러면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죠.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말을 많이 바꿨어요. 제품 광고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자사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뭐 하고 있습니까? 제4원소처럼 제 네 번째 해석 방법 이게 있죠. 회사는 SNS를 사용하여 또는 사용해서 자사의 또는 자사 제품을 광고한다. 결과적이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막 뽑아서 막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켜켜이 쌓으셔서 저랑 같이 열심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